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훈수쿨 담당자 석훈쌤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학점은행제는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 중에서 대학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학점 취득에 유리한지 알려드리려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학점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다음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의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 직무번호를 부여해서 구분하는데요. 학사학위 과정에선 최대 3개까지,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개까지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시킬 수 있지만 직무번호나 분류를 확인하지 않고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학점 인정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2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격 학점 환산을 해본 다음 감산되는 학점 없이 전부 학점으로 인정되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학점 인정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상담을 받아보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추천받아 보셨을 만한 자격증입니다. 매경 테스트.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자격증인데요. 경영학과 대표 자격증으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경제와 경영의 기초 상식을 묻는 자격증입니다. 1년에 8번의 시험으로 굉장히 많은 시험 일정이 잡혀있고 실기시험 따로 없이 필기시험만 합격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높은 18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시험 난이도야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이내의 공부기간만으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상에서 가장 가성비 있고 준비해볼 만한 자격증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격증은 텔레마케팅 관리사입니다. 이것도 매경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경영학과 대표 자격증 중 하나로 똑같이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매경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시험 난이도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험이 1년에 3회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된다는 매경 테스트와 다르게 필기와 실기까지 합격을 해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와 실기시험 둘 다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만약 매경 테스트 취득만으로 학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무번호가 다른 텔레마케팅 관리사까지 취득을 해보시는 걸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들 취득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 자격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용성이 다양한 자격증인데요. 1급은 14학점, 2급은 6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IT학과의 대표 자격증 중 하나이고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이 상시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존재하는데요. 학점은행제에는 준비하려는 전공과 무관한 일반 자격증도 최대 1개까지 인정시킬 수 있고 보통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학생분들이 이 일반 학점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대부분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넣으시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격증은 CS 리더스 관리사입니다.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손님응대, 고객 만족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따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고 6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학점은 비교적 낮지만 1년에 12회로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여태 소개해드렸던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보통 한 1, 2주 정도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자격증은 합격이 가능하니까 내가 학위를 취득해보려고 하는데 소수의 학점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인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4개의 자격증은 따로 시험을 보려면 응시 자격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은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 자격이 필요한데요. 그럼 응시 자격도 필요하고 난이도도 꽤 있는 자격증인데 왜 추천해줬냐? 라고 하신다면 일단 산업기사는 16학점, 기사는 20학점으로 굉장히 높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증인데요. 단순히 학점을 취득해서 편입을 지원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사 2급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봉 협상이나 승진이나 이직을 위해서 이렇게 학력을 개선하려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한텐 이렇게 필히 자신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병행하면서 학점도 채우고 자신의 커리어도 쌓는 방법으로 준비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응시 자격이 애초에 안 되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취득을 해도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려는 과정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학점은행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